중국이 이 언론 자유 지수에 있어서 북한과 거의 동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출국 금지 조치 등 이 반인권적 행태들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G2 국가라고 자부하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욕심이 중국을 어떻게 추락시켰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파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서 프랑스의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서 중국은 뉴스 환경 평가에서 179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욕이죠.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고 바로 그 밑은 북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옥과 같은 나라라,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중국의 이 같은 등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4계단이나 더 추락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9계단 하락한 164위였고 러시아의 무기를 대주고 있는 이란은 177위였습니다. 이런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나타나지만 중국은 사실상 언론자유가 전무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2월 1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외신과 시민기자 등 소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허가 매체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대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통신도 이런 조치의 대상에 외신이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외신의 이름으로 중국 본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인과 조직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신화사는 이어서 우리는 뉴스 전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했고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켰으며 우리의 이념적 안보를 수호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 또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법적 조치에는 반간첩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반간첩법은 현행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기밀이라든지 정보로 국한했던 것과는 다르게 국가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론사는 물론이고 기업인 및 일반 관광객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심정으로 잔악기나 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겠죠. 실제로 한 일본인은 장성택이 처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긴급 체포돼 가지고 6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최근 풀려났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법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듬해인 2014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일명 방첩법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그는 중국의 한 공무원과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삼촌인 장성택을 반역자로 처형했다는 그런 말을 꺼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죠. 그런 중국의 본색을 우리는 홍콩 사태에서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생각과 다르다면 일단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각오해야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출국금지 대상자가 급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날 발간한 갇혀버린 중국의 출국금지 사용 확대 보고서에서 투명한 공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최소 수만 명이 출국 금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서 이들 중 많은 출국 금지는 불법이며 세계 인권 선언의 이동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분쟁에 연루된 일반 중국인 외에도 인권 운동가, 변호사, 신장 유구를 자치구 소수민족 등이
출국 금지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허가하는 법이 최소 5개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이 출국 금지 관련 법이 총 1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3년간의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외국 기업인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돼서 대외 개방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에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체포 및 구금될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해당 법은 특히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사받는 누구라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스터로스는 이 로이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런 출국 금지의 위험이 더욱 도드라진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2년간 출국 금지됐다가 2017년 탈출에 성공한 뒤에 미국의 망명한 인권운동가 샹리는 로이터에 그들은 당신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이유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러니까 SCMP는 지난해 2월 9일 중국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창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를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SCMP가 이렇게 보도한 것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2달간의 이 베이징과 인근 텐진의 지하철 강역에서 기존의 영어 이름 표기를 중국어로 읽을 때 나는 소리인 병음, 그러니까 알파벳 음을 이용한 중국어 발음 표기를 병음이라고 그러죠. 병음 표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텐진 빈하이 국제공항의 표기는 기존의 티엔진 빈하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중국어 그대로 빈하이 구어지지창 이 영어로 그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알아볼 수가 없겠죠. 베이징 철도역은 베이징 레일웨이 스테이션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베이징 잔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많은 외국인이 불편을 토로했고 중국인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를 중국어 한자에 붙여 설명하는 것은 이 외국인의 편리를 위한 것인데 공항이나 전철역 등의 중요 행선지 표기를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 병음만 달아놓으면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영어로의 병음 표기는 중국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이 유효한 표식인데 이를 아예 중국어로 바꿔버리는 그 속셈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화에 주력하면서 택시 운전사들에게도 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세계화된 중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영어 중용 방침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SCMP는 이에 대해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에 10여 년간에 걸쳐서 중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관계가 악화됐고 중국의 문화적 개방성이 뒤집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신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세계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와 서양에 대한 적대감은 확대되어 온 것이 지금 같은 폐쇄 사회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교육 분야에서도 영어 교육을 장려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영어 교육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의 문화적 디커플링이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을 하면서 폐쇄 지향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마치 몰락 직전의 청나라를 보는 듯합니다. 사실 그 엄청났던 청나라가 무너진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과 애국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화주의는 청나라 당시의 정국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청나라의 최전성기였던 건융제 당시에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오라도 생각했고 또 땅이 크고 물산이 풍부해서 있어야 할 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육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니까 청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청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심각했죠. 사실 명조 때만 해도 외교가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접어들면서 그것도 청나라의 최절정기에 이르면서 완전히 폐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아도취적 중화사상이 청나라의 외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외부 자극에 적대감을 보이면서 더욱더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청나라의 그 모습이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23년의 중국, 외교적 오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일방적인 왕따를 자초하고 있으며 내적 지향성의 생존 전략은 국가보다 시진핑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안위를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국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뻔해 보입니다. 지금 그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옵니다. 화이트함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